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9월 2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고 또 시장이 우리한테 얘기해 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고 앞으로의 시장을 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중간에 코스피가 좀 마이너스로 갔다 왔지만 이제 끝날 무렵에 다시 재반등을 하면서 0.6% 정도 상승을 하면서 끝났고, 코스닥은 뭐 외국인들이 한 1,500억 이상 순매수를 해주면서 또 기관도 한 400억 정도 보탰고요. 그래서 1.5%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으로 장을 끝냈습니다. 이제 간밤에 그 뉴욕 시장은 3대 지수가 다 좋았어요. 특히 나스닥이 시장을 뭐 늘 그랬듯이 이끌었고, 근데 이제 그 특이한 거는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줌 비디오 있잖아요. 우리가 영상 회의하고 뭐 하는 그게 그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젯밤에는 무려 40% 상승을 했어요. 하루에. 진짜 부럽죠. 우리나라도 그런 주식이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데 40%나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제 테슬라가 500억 불 정도 유상증자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말들이 많습니다. 그 뭐 미국에서 평론가들이 한 기사들을 보니까 뭐 이게 독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게 뭐 약이 될 수도 있다, 의견이 다 분분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유상증자는 다 아시죠? 근데 이제 하도 초보 투자자들이 많으시니까 제가 유상증자를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회사가 돈이 필요해서 돈을 주식시장으로부터 걷어들이는, 이걸 직접금융이라고 그러죠. 은행을 통해서 대출로 받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직접.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에서 돈을 기업이 가져오려면 뭔가를 주식시장에 줘야 되잖아요. 그 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주식을 주는 거하고 하나는 채권을 주는 거하고. 그래서 채권을 발행해서, 회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주식시장으로부터 가져오면 이건 부채가 되고, 자본을 늘려서, 그러니까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가져오게 되면 이거는 자본금이죠. 아주 더 쉽게 얘기하면 갚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채로 가져오면 그만큼 부채가 늘어나는데, 이 증자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그 회사에서 자본금을 늘리는 겁니다. 자본금을 늘려서 주식시장으로부터 자금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처음에 투자했던 사람보다는 그 현재의 그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식시장에서 가져올 수 있는 이 회사가 돈은 많아지죠. 근데 이제 그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있는데, 여기서는 뭐 무상증자는 별로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무상증자 재원이 이익이 많이 쌓여 있을 때 기존 주주한테 주식을 더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유상증자인데, 유상증자는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해서 주고, 그 다음에 돈을 갖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냐면 액면하고 현재 시가하고 차이가 나니까 이거를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이익으로 잡히는데, 테슬라는 뭐 기가 팩토리도 해야 되고 뭐 우주 항공 사업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잖아요. 하겠다고 그러는 게 굉장히 많으니까 이제 그런데 자금을 쓴다. 그래서 좋은 면에서 보면 자본시장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전개할 때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와 꿈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현에 옮길 수 있게 하는 그 자금이 또 필요하고, 그 자금을 가지고 그런 기술을 뭐 도입하든지 사람을 뽑든지 뭐 이렇게 해야 이게 이제 완성적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돈이 주시장을 통해서 이렇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혹자들은 일론 머스크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래서 액면 나누고 주가 올리고 그래서 이제 또 증자 발표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유상증자가 이게 오너 대주주들이 좀 악용하는 사례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유쾌하게 보여지진 않지만 자본시장 근본을 따지고 보면 직접금융으로서 상당히 기업이 하고자 하는 일을 펴나갈 수 있게 좋은 제도이긴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테슬라의 문제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뭐 시장에 하루 한 4.6%인가요? 6%인가 빠졌다고 그래서 이게 뭐 테슬라의 악재다, 뭐 호재다 이렇게 성급하게 판단할 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테슬라는 자본시장의 편의성을 잘 이용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장으로 돌아오면 우리 시장은 오늘 뭐였냐? 이거예요. 카카오 게임즈라는 엄청난 A급 태풍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일로 잡아넣어서 이게 그냥 쓸고 가버렸어요. 지금 마치 우리나라 날씨처럼. 근데 이런 이제 이 흔히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 녹화를 하는 시간까지 집계가 안 됐으니까 집계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때쯤 되면 집계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이미 그 청약금이 60조를 넘어갈 것이다. 2000대 1을 청약률은 넘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걸로 봐서 역대 최고급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카카오 게임즈 IPO가 갖고 있는 이런 엄청난 힘, 이거는 이제 저는 주시장에서는 이게 마치 A급 태풍 같은 이런 거다. 근데 이게 한번 확 이렇게 시장을 끌고 가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후에 그럼 뭐가 남냐 시장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큰 이벤트를 한번 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들어온 상당한 자금들은 뭐 지금 1일 날 그러니까 어제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이 1조 8천억이 늘었다고 그래요. 신용대출이 뭐 그런 걸로 봐서 오늘 이제 청약하려고 요새 이제 뭐 영끌이란 말을 부동산에도 쓰고 뭐 근데 영혼까지 끌어다 근데 이게 뭐 1억에 한 주 받을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 영혼까지 끌어올 일인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아무튼 지금 뭐 20대 청년서부터 80대 할아버지까지 이제 다 여기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태풍이 시장으로 오면 이제 급하게 돈을 가져온 사람이 일부 나가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청약금이 환불이 되면 그래도 상당히 주시장에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를 못 산 사람이 그럼 카카오라도 사자 뭐 이런 거를 한번 우리가 뭐 생각해. 이건 좋은 쪽의 생각이기는 하지만 좋은 쪽만 너무 생각하는 생각이긴 하지만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아무튼 이 들어온 뭐 주시장에서 딴 거 뭐 좋은 거 살 거 없어? 그동안 뭐 언택은 많이 올렸는데 그거 말고 딴 거 없을까? 아무튼 이건 시장에 좀 100%다 나가진 않고 예탁 건물은 상당히 남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이런 열기를 여러분 이제 이게 주시장 미쳤나 봐 그러는데 이건 미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 이게 투자할 대상이 별로 없는 거예요. 부동산도 좀 상당히 지금 묶여 있고 제도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한번 봤어요. 1977년, 78년도에 건설주가 중동에 가서 엄청나게 돈을 벌어옵니다. 그래서 건설자만 붙으면 그냥 뭐 난리가 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뭐 액면가에 막 500원짜리가 뭐 한 8,000원, 만원 막 이렇게 됐어요. 그때도 이제 그 구주 매출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 건설주 구주 매출하고 이러면 이제 청약서를 써서 안분비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막 전산이 초기 단계라 이렇게 펀칭을 해서 할 단계인데 저 사원 시절입니다. 그러면 지금같이 인터넷도 안 되고 뭐 그러니까 이제 그땐 전부 종이 들고 증권회사 본지점을 가야 되죠. 특히 이제 명동에 증권사 본점들이 많이 있는데 같은 경우는 막 3시 반 되면 이렇게 4시 되면 샷다를 내립니다. 이렇게 샷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안 온 분들은 이제 청약 안 되는 거고 그때까지 그 점내에 계신 분들이 인정해 준다. 뭐 이제 이렇게 돼 갖고 그러니까 막
그 셔터 내리는데 위험한데 그 몸이 거기 끼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 밑으로 막 청약서를 들고 막 여러분들 이렇게 막 기어서 들어오는 그런 걸 저는 이제 봤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때 같지는 않지만 그때도 상당한 그런 붐이 불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 지금 그만큼 유동성에 비해서 투자 대상이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이거를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주식 시장은 이거냐 저거냐의 논쟁은 있지만 계속해서 갈 수 있는 동력은 지금 충분히 마련돼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들이 돈이 좀 남아있으면, 다 나가지 않고 남아있으면, 첫째, 이럴 거예요. 야,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야, 카카오 게임즈 못 샀으니까 카카오라도 살까? 뭐, 이렇게 하는 측면이 있고, 아, 그거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그거 말고 뭐 좀 안 오른 거 없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너무 안 오른 거가 과연 뭐냐? 그 너무 안 오른 거가 올라야 되는 이유가 좀 마땅해야 돼요. 그 논리적으로. 그냥 그동안 너무 쉬워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PMI 지수 미국 시장에서 그 얘기하면서 실물이 생각보다 빨리 온다 그러는데 우리는 실물이 생각보다 빨리 오는 거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봤자 굉장히 제한적 상승밖에 할 수가 없다. 그런 것들이 논리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요새 이제 그 자꾸 나오는 것들이 우리가 눈여겨보자 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타를 옮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매매 전략도 한번 다시 잡아볼 건데 저는 이제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서 여러분 뭐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댓글 보는 것도 꽤 일이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주 기초적인 거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건 좀 말씀을 제가 어제 이제 방탄소년단 BTS를 가지고 있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방시혁 의장이 가지고 있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IPO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걸 찾아보니까 이 종목이 없습니다 이러시는데 이 종목은 아직 IPO가 안 됐으니까 주식시장에 나오진 않았으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근데 이게 유가증권 신고서가 접수되고 효력 발생이 된다면 6개월 안에 IPO를 하게 돼 있으니까 금년 하반기에 할 가능성이 굉장히 짙다. 그러면 오늘 일어났던 카카오 게임즈 못지않게 이것도 굉장히 큰 이벤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지금 오늘 예를 들어서 카카오 게임즈가 IPO 되면서 게임 관련주들이 막 움직인 것처럼 그러면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하반기래야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4개월 남았으니까 그 사이에 이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주식들이 재평가를 좀 받지 않겠는가.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엔터 쪽 얘기를 이제 조금 드렸던 거예요. 엔터 쪽도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의 25%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넷마블이에요. 이거 우리 게임 회사 오늘도 좀 움직였죠. 이게 카카오 게임즈 지분도 5.6%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넷마블은 이런 거 잘 해놨어요. 그래서 카카오뱅크도 뭐 조금 가지고 있고 어쨌든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25%를 4분의 1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살 때 돈이 얼마 주고 샀냐면 2천억 정도 조금 더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지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밸류를 5조를 보면 1조 2,500억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넷마블이 갖고 있는. 그럼 여기서 뭐 한 1조 정도 이상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열사를 통해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조금 지분이 있는 걸로 알려진 뭐 DPC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이제 이런
빅히트랑 서로 연결돼서 뭐 초록뱀이니 키스트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쪽 동네 이런 것들이 뭐 직간접 쪽으로 연관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가 움직이고 그러는데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면 이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랑 똑같은 그 의미를 두고 볼 수 있는 전통적인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세 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SM하고 YG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JYP, 박진영. 이 세 개를 중에서 이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백만개미님 뭐 사셨어요? 이러는데 뭐 다 세 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근데 이제 SM 같은 거는 요새 이렇게 코로나 이게 해서 비대면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온라인 콘서트를 해서 제법 돈을 좀 잘 이렇게 비즈니스를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네이버가 SM의 2대 주주 된 거 얼마 전에 발표된 거 아시죠? 이제 그런 게 있고 YG 엔터테인먼트는 뭐 방탄소년단만은 못하지만 블랙핑크라는 그것도 세계 랭킹 5위 안에 들어가는 아이돌 같은데 그 그룹을 갖고 있어서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이 블랙핑크가 10월에 신규 앨범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걸 또 계기로 해서 뭐가 이렇게 될 것도 같고 JYP는 여러분 아시죠? 뭐 트와이스. 근데 이 JYP는 이게 어떻게 보면 걸그룹 본산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원더걸스예요. Nobody. 그래서 미국에 일찍 데려가고 진짜 고생 많이 했죠. 근데 이제 그런 시도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도를 하면서 박진영 씨 스스로도 상당히 많은 노하우가 좀 이런 쪽에는 쌓여져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새 이제 뭐 있지, 니쥬 뭐 이런 것, 그러니까 주로 다 걸그룹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만 이 빅히트하고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전 세계 시장에서는 보이 그룹이 돈을 많이 번다 그래요. 그 팬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되게 이제 우리가 아는 방탄소년단 그 팬 모임이 아미 아닙니까? 거기 주로 이제 여자분들이 소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들 그래요. 평론가들은.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보이 그룹이 방탄소년단 말고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뭐 걸그룹도 요새는 뭐 상당히 많이 수익을 올리고 또 스스로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비접촉 비대면을 하면서 여러 가지 뭐 방법으로 음원이나 뭐 여러 가지 그 굿즈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 비즈니스를 해내는 방법을 상당히 많이 찾아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뭐 당장 사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신경 써서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야 걔네 너무 올라서 이제 못 사겠어. 딴 거 없어? 이런 때 딴 거 없어에 이게 이제 해당될 개연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자는 말씀이고 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물어봤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아주 죽겠다. 오늘도 삼성전자는 외국인들 하이닉스도 다 외국인들이 팔았어요. 개인들은 샀는데 근데 이게 뭐 D램 가격 이런 얘기하지만 사실은 숨어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시가총액 1, 2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만 움직이면 전체 지수를 컨트롤하기가 되게 용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꾸만 파생 상품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운명적이죠. 어쩔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이 막 1, 2, 3, 4, 5, 10위가 막 엎치락뒤치락 막 하고 그러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뭐 삼성전자 국권이 있고 이익 쌓이면 요새 좀 일어나지만 뭐 이런 거에 지금 걸려 있어서 본의 아니게 그런 업황과 관계없이 좀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 내일 만의 날 쿼드러플 위팅데이에 이게 어떻게 또 난리가 날지 몰라서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런 그 제대로 평가를 받으려면 이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정리가 된다는 건 뭐냐면 어떤 방향 설정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좀 이런 쓸데없는 거로 고생을 좀 할 것 같은데
그 어떤 분들은 난 뭐 끝까지 믿으니까 뭐 안 되면 애들 물려주고 존버하겠다. 아,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뭐 그렇게 느긋하게 생각하시는 게 예, 좋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끝은 삼성전자가 끝낼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편하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너무 힘들고 두려우시면 주봉을 보십시오. 어제 이제 그랬더니 이제 그 봉 차트 왜 주가가 올라도 파란색일 경우가 있고 떨어져도 빨간색일 경우가 있고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이 메인 일봉 또 주봉에서 주봉 이런 그뭐 월봉 이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시초가가 기준가예요. 그러니까 어제보다 가격이 올랐더라도 시초가보다 종가가 떨어졌으면 이건 파란색으로 표기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주가가 떨어졌어도 시초가가 낮고 종가가 시초가보다 높으면 빨간색으로 표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거는 밑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도 밑에 꼴이 이렇게 달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됐냐? 이상하다. 이거 올라야지 빨간색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주봉은 월요일 첫 시세와 금요일 마지막 시세와 상관관계. 그 다음에 월봉은 첫날 첫 시세와 월 마지막 거래일 날 종가하고의 상관관계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지금 이제 청약금이 집계를 해봐야 되지 알겠지만 한 60조가 넘을 것 같다고 그래요. 대단하죠? 예, 저도 대단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많이 주시장에 남아있을 거다. 그러면 우리가 이 A급 태풍이 휙 이렇게 카카오게임즈가 시장을 한번 몰고 가고 나면 이제 딱 남는 게 이게 이제 정상적인 매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또 이번 이벤트로 예탁금도 좀 더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야, 그러면 아예 그냥 주도주 시장을 여태까지 끌고 온 거를 이걸 그냥 사버릴까? 아니면 야, 그거 너무 많이 올라서 못 사겠다.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카카오 네이버가 주로 개인들이 다 팔았어요. 그리고 외국인이 샀어요. 외국인이 샀어요.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아니 그거 말고 좀 덜 오른 거 없을까?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덜 오른 게 있기는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 주가가 덜 올랐다면 그건 문제는 좀 있는 거죠. 회사 자체. 그러니까 뭐 요즘은 요런 이제 틈바구니에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종목들도 뭐 그냥 막 움직이고 또 외국인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하는 거는 아마 이제 자기네들 포트폴리오 상에서의 그 수익 관계를 조율하려고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런 거 좀 이렇게 외국인이 사면 개인들이 추종 세력이 또 생기잖아요. 그래갖고 외국인들이 산다 이래가지고 추종 세력이 이유도 없이 좀 아무리 들어도 설득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될 거다.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좋아지면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고 할 거다. 뭐 되게 막연해요. 근데 요새는 그런 것도 막 가요. 왜냐면 유동성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적어도 이제 우리 백만개미 분들은 그런 매매는 좀 하시지 말라 하는 게 이제 제 권고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잘못 물리면 잘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그래도 뭔가 리즈너블한 거.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등장한 게 뭐냐면 현대차, SKT, 엔터주, 5G. 어제 제가 5G 이쪽에 올려드렸죠. 그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5G가 먼저 선행을 하고 그 다음에 통신사가 움직여야 그게 여러분 맞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한번 상식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통신사는 먼저 가고 5G가 나중에 이거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본다면 5G도 굉장히 신경 써서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하고 SDI하고 뭐 오늘은 이제 2차 전지가 되게 힘들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뭐 그거는
그냥 또 뭐 소송 관계 이런 거 다 끝난 건데 SK랑. 근데 그것도 뭐 자꾸 뉴스가 나니까 큰 일은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 두 그룹이 그것 때문에 뭐 죽어라고 싸울 그런 계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정리 단계인데 자꾸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기사로 그 가지신 분들은 좀 섬찟하죠. 그래서 오늘 뭐 제대로 좀 못 뽑았어요. 그런데 뭐 그래도 전체적인 그 제가 그럴 땐 주봉을 보십시오 이랬는데 전체적으로는 흐름이 괜찮아요. 그러면 지금 같은 이제 이런 게 한번 휩쓸고 가면 이제 완전히 춘추 전국 시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도 보지만 기존의 기술 성장주에서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내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린 분들은 다시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제가 얘기했지만 주식은 자기가 샀을 때 이뻐 보이는 겁니다. 주식은 그 주식에서 내리면 그 주식의 결점만 보여요. 이게 주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주식을 사야 되겠다면 10분의 1은 무조건 사십시오. 그래 놓고 그걸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어제까지 굉장히 좋아왔던 애차게 같은 주식인데 내가 오늘 팔았다. 그러면 내일부터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괜히 갖고 있지도 않은데 떨어지면 괜히 좋아요. 좀 그거 뭔지 압니다.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게 진짜 좋은 주식이었는데 재매수를 못 해요. 재매수 타이밍을 못 잡는 겁니다. 왜? 팔고 나면 미워지니까. 그래서 주식은 결혼하지 말고 연애를 해라 그러는데 진짜 주식하고는 연애 감정 같아요. 같이 있을 때는 세상에 없이 이뻐 보이는데 일단 헤어지면 되게 단점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막 춘추전국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옳다, 이게 옳다. 뭐 결국은 궁극적으로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이기냐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가 이기는 거 관계없어요. 우린 그냥 돈만 벌면 돼요. 무슨 외국인이 미는 종목이 오르건 기관이 하는 게 오르건 그건 우리랑 아무 관계없어요. 누가 이기면 어떻습니까? 이건 그냥 우리가 돈만 벌면 돼요. 그러면 돈만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쉽게 얘기하면 낚싯대를 여러 개를 놔야 되잖아요. 잘 모르니까. 이쪽인지 잘 몰라요. 그러면 여기도 놓고 놓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 또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까지 기술 성장주가 내년까지 끌고 가면서 계속 더 올라가고 LG화학도 100만 원 육박하고 더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메인 포트폴리오는 그냥 봉해버려라. 봉해버려. 왜? 이건 3월 말 4월 초에 산 거니까 지금 배 털게 먹어갖고 있으니 그냥 이건 느긋하게 놔두고 나머지는 이게 뭐가 튈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담궈나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내가 한다 그래가지고 뭐 현대차 자동차도 요새 성장을 달고 이제 또 들어왔으니까 SK텔레콤 같은 것도 통신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방탄소년단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IPO를 계기로 해서 이게 4개월짜리 농사 짓는 판이 또 벌어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엔터주도 좀 떨어지면 이거 절대로 급할 필요 없습니다. 4개월짜리 게임이니까 급하게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5G. 이 5G는 왜냐하면 이거 깔아야 돼요. SKT 단독으로 할 수가 없어요. SKT에 대해서 점수를 주는 그 배경을 이루려면 5G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5G 관련도 제가 어제 올려드렸으니까 좀 떨어질 때 그냥 편하게 이렇게 매수하면 그러면 일단 편안하게 볼 수가 있다. 근데 나는 메인 포트폴리오가 없다. 그런 분들은 이거 낚싯대 다 펴야죠. 이제 이해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게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다 펴야 돼요, 낚싯대. 그런 분들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동시에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놈이 걸릴지 모르죠. 그러다 아니면 하나씩 빼면 되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게 최선의 방법이다. 왜? 누구도 시장이 어떻게 갈지 몰라요.
근데 뭐 저 개인적인 믿음, 믿고 싶은 거 뭐 이런 건 있지만 그게 꼭 그렇게 되는 법도 없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제가 좀 이렇게 중립선에서 보고 있는 시장에서의 매매 전략,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제 뭐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실 때는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얼마 몰렸는지 알게 될 거고, 또 미국 시장의 영향도 내일 우리한테 상당히 줄 것 같아요. 내일.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이렇게 정리하고 내일 시장 또 보고, 또 그 돈들이 어떤 일을 할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일 시장 끝난 다음에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